준비하시고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녹화 버튼을 누르기가 힘듭니다. 녹화 버튼 하나 누르기 위해서 거의 뭐 지금 1시간 정도를 지금 예, 혹시 진짜 소돌이를 하고 이제야 녹화 버튼을 누르게 됐습니다. 네, 변방에서 늘 중심을 꿈꾸고 있습니다. 변정소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분들 소개해드려야겠죠.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수 정치의 재건을 꿈꾸고 계시는 쓴소리 전문가, 제 느낌으로는 조만간 복당을 할 것 같습니다. 허용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내 편이면 최고, 적으로 만나면 최악. 다투면은 양보가 없지만 뒤끝도 없는 모난돌. 장기간의 휴가를 가실 거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뽕을 뽑겠습니다. 문윤택 민주교육연구원 부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변정소를 진행하고 편집하고 있는 저는 유사 언론인 시사 팟캐스터 고칼입니다. 네. 19회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도 했네요. 많이들 했죠. 네. 두 분은 이번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시는지. 간단하게 집에서 명절하고 산소에 좀 다녀오고 네, 부모님 예. 상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지내는- 산소 다녀오시면 오후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오후 일정은 저 친척들하고 예. 얼굴들 보고 예. 조금 소돌이도 좀 하고 예. 그렇게 지내는- 거기서도 소들이를 또 하십니까? 예. 거기서도 소들이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하십니까? 정치 얘기하니까 정치가 뭐 정치 얘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일상 자체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일상 얘기가 정치 얘기고 정치 얘기가 곧 일상 얘기다. 아니 근데 우리 저 허용진 변호사님은 정치적인 선이 워낙 확실하신 분이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친척들하고 이렇게 뭐 언쟁을 펼치거나 우리 문 교수님하고 이제 뭐 저 일전을 벌이듯 요런 일 없습니까 혹시? 일전을 벌일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편이죠. 아니 저는 좀 약간 얘기를 재밌게 해달라는 뜻이었는데 그 변호사님 그 변론을 하듯이 얘기를 하시네요. 자 좋습니다. 그럼 저 문윤택 교수님 이번 추석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시죠? 네, 저는 저희 집에서 그 차례를 지냅니다. 서울 집에서. 그래서 서울 갔다가 이 녹화 끝내고 서울을 갔다가 서울에서 볼일 보고 좀 쉬기도 하고 그동안 서울을 한동안 못 갔기 때문에 좀 아는 분들 만나고 좀 안부도 전하고 한동안 뜸했군요. 이제 서울 못 갔습니다. 예. 그래서 한동안 뜸했었지 하는 노래도 있죠. 이거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편집하겠습니다. 오늘 편집할 게 많아서 힘드시겠습니다. 그 유튜브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아이고 꼭 중간에 꼭 하나씩 이렇게 저 부비 트랩을 놓으셔야겠습니까? 그런 거 없으면 이게 편집권이 침해받을까 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후에는 뭐 그러면 따로 뭐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를 하시거나 이런 일정 없으십니까? 뭐 따로 서울에 친척들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형님네 가족들이랑 같이 예. 하고 저녁에는 당연히 뭐 친구분들과 김영희 PD, 정철 카피랑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유명한 분들하고 또 이렇게 만나시는군요. 아니 제가 또. 오랜만에 올라가니까 예. 그 형들이 이제 그러면 궁금한 게 문 교수님도 그래도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저 명절 끝나가지고 뭐 그래도 아까 형님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또 친구분들하고 하다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 자주 일어납니까? 그런 거 이게? 없습니다. 저희는 뭐 결이 비슷한 분들하고만 뉴스 얘기보다 뭐 예. 사는 얘기하고 자식들 얘기하고 사는 얘기, 그냥 자식 얘기. 일상적인 얘기들 하는 거고 예. 뉴스에 등장할 만한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그런 거는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 저희 집 식구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동병사 나 빼고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 제가 정치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짠하다 이거. 그리고 사실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도민 여러분들이 정치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정치라고 이제 경선 경험이 없잖아.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뭔가를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 시키지 말라고. 저기 정치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동병상련이거나 이심전심이거나 하기 때문에 뭐 굳이 같은 진영인데 뭐
알겠습니다. 뭐 생각이 동일한데요. 그 어쨌든 저희가 그 방송 전에 나름대로 조금 아이템 조율을 좀 했거든요. 이게 또 추석 연휴 때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하는 그런 정치 관련 이슈는 좀 얘기를 하지 말자. 이번 좀 추석 때 보내드리는 것만큼 좀 사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진짜 아무 주제라든가 아무런 뭐 어떤 그 얘기를 할 어떤 갈래 같은 거 지금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정말 즉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연말까지는 아직 한 몇 달이 남기는 했습니다만은 두 분에게 2024년이 좀 굉장히 나름대로 각별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나에게 2024년은 좀 이런 해인 것 같다. 돌아보면은 이제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조금 용역도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중간 용역 보고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모든 게 중간 발표라는 게 용역도 그러고 뭐 저기 그게 거의 최종 용역 보고서까지 가죠. 네네. 중간 보고서 하면 또 연말까지 그게 그렇습니다. 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그렇습니다. 일단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운 나라가 시끄러운데 예, 예.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시끄럽다. 먹고 살기 그렇죠. 서민들이 예. 특히 더 어렵다. 맞아. 예.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이 아니야. 쭉 이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정치인의 시선에서 우리 그 아니, 서민들을 본인에게 뭐 그러니까 예. 그 속에서 살아가니까 예. 저야 뭐 저기 개인적으로 탈당도 했고 탈당도 했고. 예. 그건 아픔이 아니고 예. 이게 뭐 정치 아픔이 아니고 예. 정장 생활이라는 게 저기 큰 틀에서 이념이 맞아야 되고 방향이 맞아야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이 구조인데 그런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당을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뭐 정당에 몸담을 생각은 없고 예. 그냥 일개 자연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변호사님의 나름대로 인생 전체 커리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네요. 2024년이. 꼭 정치 얘기한다고 그럴까봐 내가 얘기를 안 아니요. 그런 뭐, 관점은 아니고 예. 우리 정당에 몸담았던 것도 우리 인생 살아가는 한 과정에서 한 영역일 뿐이지 예.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렇죠. 분기점이 네. 되는데 예. 인생 살아가는데 정당 생활도 좀 해보고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사회봉사도 해보고 이런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예.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중요한 시기가 아니군요. 2024년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앞으로도 쭉 그렇게 생각하고 행보를 할 거고요. 바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예. 그 사람들이 마음이라도 좀 나눠가고 싶다. 이런 자세로 그걸 쭉 살아가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요거 박수 한번. 그런 또 원대한 꿈을 또 생각을 갖고 계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늘 우리 저 변호사님을 속물적인 법조인으로만 바라봐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뭐 꼭 저 농담이었어요. 유튜버니까 그렇게 예. 좋은 말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 교수님의 봤을 때는 나에게 2024년은 어떤? 저는 뭐 가장 힘든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그 허영준 변호사님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전문 법조인이니까. 근데 일반 서민들, 저도 서민의 한 사람인데 이 고물가 고금리에 저도 은행빚도 많고 먹고 살려면 이제 장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금 추석 밥상부터가 문제인데 지금 23년, 24년 내일이 이게 점점 악화되어져가는 최소한 희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연말에는 나아지겠지, 내년 초에는 나아지겠지.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연말에도 그럴 것 같다는 게 모든 국민들이 희망을 못 갖고 있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 때 버티는 힘은 여기서 끝날 거라는 희망이 있어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보이면 버티기가 가장 힘든 고문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서민들 삶이고 저의 삶입니다.
그런 속에서 아까 법조인 얘기를 법조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허영진 변호사님처럼 서민들을 위한 법조인은 좋은데 법조인이 법을 만들고 법을 마음대로 조작하는 법조인이다. 만들조. 만들조도 있지만 조작조. 조작조. 대통령부터가 법조인 출신이고. 하나 물고 저기 대통령 법조인으로서 인정하십니까? 뭐 일국의 궁금하긴 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고 뭐 자격이 법조인인데 제가 뭐 그 저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뭐 인정한다 안 한다 할 수. 아니요, 허영준 변호사님은 없는데. 24년이 뭐 탈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서귀포 살다가 제주시로 이사를 한다거나 서울로 이사를 하면 큰 왜 말을 변화인데 끊습니까? 근데? 서귀포 안에서 답변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 도입 부분 들어가니까. 이 마을에 살다가 옆마을로 이사 간 거 이거는 같은 네. 진영 아니, 속에서 그렇죠. 아니 왜 대통령을 물어봤냐면 빌드업이었어. 빌드업. 문 교수님 저한테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 자 점잖게 말씀하시죠. 싸워. 그래서-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 윤 대통령의 지금 그 추석 때 서민들 삶을 입으로는 얘기하고 둘이서 한복 입고 우리- 강아지하고 사진 찍으면서 추석 인사하는 컷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 하시죠. 아주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 참 진행자도 편파적이라 나는 삶에 대한 얘기하면 정치 얘기라고 같다고. 계속 하시죠. 괜찮습니다. 정말 2대1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군요, 지금. 아니 싸움은 상대가 돼야 하는 거니까. 야. 2대1로 정리한다. 2대1로 정리한다. 야, 이거 아니, 저는 뭐 셉니다. 지금 추석 연휴 때 의료대란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이게 자꾸만 우리는 제가 이번에 칼럼 하나 쓴 거에도 그렇게 적었는데 지금 제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잠겨 있고 이런 오히려 거는 더 좋아요. 예, 청취자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가래 끓는 소리가 나더라도 카랑카랑 안에서 좀 톤 다운 돼서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의료 대란이나 민생이 다른 문제가 아니다. 아유, 그렇죠. 그 민생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삶과 생계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보살펴야 되는 것이 민생인데 지금은 이 의료 대란부터 물가부터 이런 모든 민생들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꼭 뭐 누구 책임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위기 상황이다. 사회 전반의 위기 상황이고 그 의료 대란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 그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응급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낮 시간에도 병원 문을 안 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스스로 119에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라고 얘기하는 보건복지부나 그건 좀 차관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머리가 좀 네. 이렇게 터진 정도를 스스로 인지하면 경증이라거나 그럼 중증은 죽어야 중증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아유, 코미디 맞습니다. 같은 네. 상황을 보면서 참 이 총체적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 국민들은 힘없는 우리 서민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까 칼럼 얘기를 잠깐 했지만 미생 그러니까 우리 바둑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바둑을 좋아하는 게 체스나 장기는 그렇죠. 왕을 지키면서 맞습니다. 네. 이 장군이나 졸들이 다 죽는데 바둑은 바둑판 위에 있는 모든 돌 어느 돌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돌이 맞습니다. 없고 예. 그것처럼 바둑에서는 최소한 두 집이 온전히 살아야 완생인데 이게 살아있는 것인데 미생은 한 집만 돼 있고 계속 완생을 추구하는 과정 아직 부족한 한 집 살아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미생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미생 완생을 합해야 민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민주당이든 지금 뭐 현 정부든 여당이든 최소한 뭐 민주당 거대 야당인데 민주당 스스로도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민생을 먼저 돌봐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입장입니다. 그게 추석을 맞이하고 2024년 제 바람이 민주당한테도 마찬가지. 저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한테도 그런 바람이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2024년 두 분에게 2024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쭤봤습니다만은 약간 필연적으로 좀 정치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 이게. 입장이 변하셨네요. 저도 한 말씀 드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삶하고 정치가 분리다. 우리 허 변호사님 지론 아닙니까? 아, 예, 예. 삶하고 예. 정치는 분리돼야 아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리될 예. 수가 없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요 얘기를 끝내고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해주시죠. 해주시죠. 아니, 예. 하지 말고 딴 얘기로 넘어갑시다. 2대1로 저기 아닙니다. 제가 이제 멍석을 깔아드리죠. 이제 멍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명석, 예, 예. 이제야 명석, 이제야 명석. 그래서 명석 깐 김에 자,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그만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한 말씀 예. 드리자면 민생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자기가 개인적인 관심사가 없어야 청정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대통령 가족도 사법 리스크에 거의 매일 오르내리고 거대 야당 대표도 사법 리스크에 잠자고 일어나면 리스크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민생을 챙기리라고 기대하는 거는 근데 그분들이 둘 어렵다. 다 법조인이라서 그래. 이번에 법조인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인가요? 둘다 법조인 출신이라서. 현직에 없어서 그러나 그러면 현직에 없어봐서 검사하고 싶어서 검사 사칭을 했었나? 그나 참 이해가네 이제야. 그런 거죠, 문 교수님. 예, 딴 얘기합시다. 그래서 예. 그런 거고 그리고 민생을 챙기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뭐 거대 야당 대표도 챙겨야 되고 대통령은 뭐 두말할 나이도 맞습니다. 없고 여당 대표도 챙겨야 되고 지방으로 얘기하면 도지사도 맡은 시도지사도 각 지역의 민생을 챙겨야 되는데 딱 최근에 보니까 우리 오영훈 도지사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외유 나가셨대요. 외유. 잠시만요. 왜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할까봐 지금 바로 변호사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2024년이 두 분께 어떤 해였냐를 여쭤본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다음 네. 자유롭고 해자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2024년 우리 제주에게 어떤 해였는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 얘기를 제가 먼저 화두를 던지면 이제 해주시면 그때 감사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타이밍이 좀 빠르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의를 좀 지켜달라. 사회자 얘기하고 나서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사회자 두고 옆에 있는 저 상대방께서 그 예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건 사회자에 대한 얘기니까요. 예. 야, 요거 편집하겠습니다. 예. 아유. 자, 제주에 있어서 2024년이 어떤 해였는가? 요것도 한번 좀 얘기를 좀 중간 보고서 성격의 얘기를 좀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번에 그 총선이 있었고요.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해석과 분석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지방 권력 뭐 이제 뭐 도정 그리고 도의회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섰고 네, 반환점을 넘었죠. 예, 반환점을 돌았고 또 지역 경제 특히나 건설업 여러 개 산업에서 굉장히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우리 관광 분야 관련해서는 비계 삼겹살 논란도 있었고 뭐 고물가 바가지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 잡히는 그림이 있으십니까? 2024년 제주 딱 하면은 같은 진영이가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저는 그 24년이든 23년이든 아까 얘기했던 뭐 국가적인 그런 하향하고 끝이 어딘지 모르게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서민들의 삶이 제주도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가 제주도 경제를 아직까지는 좀 받쳐왔다라고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예. 관광은 사실은 좀 허맹이 같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허맹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내실 있는 경제를 받쳐줬던 거는 사실은 경제와 건설업과 그 농업과 이런 부분들이고 어업과 관광은 사실은 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점점 서비스업이 떨어져 가면서 그렇죠. 일자리도 그렇고 또 와서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숫자는 늘어나는지 모르겠으나 제주 경제에
직접적인 보탬은 별로 되고 있지 않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건설 그 악성 미분양이 전국 1위일 정도로 건설업이 지금 이제 줄도산이 쭉쭉쭉 이어져 가고 네, 그러다 보면 하청업체 그다음 하청업체의 가족들 뭐 이게 한없이 이제 그러니까 희망적인 소식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올 한해 제주도정 보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저는 첫 번째로 제주 도의회가 뭐 당을 떠나서 도의회가 도정에 대해서 정확한 견제를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의회를 그 22년, 23년 지금 24년 상반기를 보면서 그러니까 도의 역할이 뭐 숫자가 민주당이 어떻다를 다 떠나서 그렇죠. 도의 역할이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서게 정말 딱 견제를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버럭 대변인하고 버럭 버럭 대변인, 버럭 도지사. 아니 지금은 대변인 나왔지 버럭 대변인은 네. 버럭 도지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경로 대통령의 네. 아 이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기 그 동네하고. 경로는 네. 안에서 해가지고 경로를 안 했다고 하잖아.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아휴. 안에서 하면 경로고 밖에서 하면 버럭이고. 버럭이고 그런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뭐 오늘은 두서없이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제1조 1조. 도지사 자격이 없다. 아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 네. 당선되자마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술을 많이 좋아한다는 얘기가 일로절로 들리대요. 그런 상황에서 도정을 제대로 못 살폈다. 술이야 마실 수 있지요. 술 때문에 아니 술은 마실 수 있는데 그만큼 용산 얘기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술 얘기를 꺼낸 거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괴로워한다. 괴로워한다. 이런 표현을 달리 한 것이니까 꼭 거기다가 용산의 윤 대통령 뭐 폭탄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끼어들 건 아니고요. 아니 뭐 머리 붕 떠가지고 저 도어 스태핑하고 바지 거꾸로 입고. 그러니까 우리 문 교수님도 어제 술 먹어서 아침 식사도 못 해왔잖아요. 또 식사 못한 걸 또 윤 대통령한테 또 연결시킬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윤 대통령 아침 먹고 출근하니까 한 11시 출근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시에 왔잖아요 문 교수님도.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관광이 우리 가장 뭐 경제의 가장 큰 축은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관광 산업이 무너져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서민들이 체감 못하는 게 대기업 위주의 대단지 숙박 시설을 인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이 아무리 활성화가 되더라도 소규모 펜션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식당을 하는 업자들 서민들한테는 체감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책적 관점에서 방향 전환을 요한다.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명분은 그럴듯해요. 탄소 제로인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저 재생에너지 산업을 한다고 하면서 외국 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외국 기업을 먹여 살리려고. 이번에 엊그제 저 노르웨이 갈 예정이라. 북유럽 출장요? 북유럽 출장 가서 저기 추자도 3기가와트의 풍력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인 업체를 도지사가 현지에 가서 업자를 만난다. 신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도지사의 자격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의심을 하지 않으니 알 수 없는. 허가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라면 혹 모를까. 지금 도지사 풍력 발전 허가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자기 입으로 이건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한참 전에 언론에다가 공표를 했어요. 언론 기사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네네. 이런 상황에서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업체를 도지사가
비행기를 10시간 타 갖고 가서 만난다면 예, 예, 예. 도민들이 의혹이 눈초리로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변호사님 집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조심 안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개인적인 명예훼손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하겠다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한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럼 박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예, 그런 뭐 사법적인 얘기가 아니니까요.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리고 3기가가 어느 정도 용량인지 아십니까? 우리 제주도 전력 수요량이 1기가입니다. 요즘은 올해는 열대야가 심해서 에어컨 네, 가동 네. 때문에 1기가가 조금 상회를 했는데 3기가예요. 저 풍력 육지로 송출해서 전기 팔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그렇죠. 풍력 생산자가 굉장히 비싸요. 또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한전에서 사줘야 되면 한전에 누적된 적자가 엄청난데 이 고가로 사줘야 되거든요. 그 수익은 외국 업체한테 돌아가요. 이게 제주도지사가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예, 예. 처음에는 사업 허가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동쪽에 1.5기가, 서쪽에 1.5기가 해서 풍향계를 설치를 했어요. 풍향계는 왜냐하면 바람이 일정 속도 24시간 그렇죠. 바람의 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맞습니다. 풍력이 예. 발전이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거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때 나눠서 했죠. 한쪽은 노르웨이 회사, 한쪽은 여기 추진. 예. 우리 의사. 예, 조금만 이제 핵심으로부터 자꾸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좀 길게 예. 길게 얘기하자면요. 이거 아니요. 그래서 이 짧게 하자고. 추진의 100%를 추진에 우리 업체의 100%를 인수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러면 3기가가 통합해서 노르웨이 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내국 업체, 제주도 업체는 전혀 상관없이 외국 회사가 전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예, 예. 왜 거기 찾아갔느냐? 예, 예.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녀오고 나서 왜 그러니까 갔다 왔는지 해명을 기사가 중간에 끼어들면 이거 처벌받습니다. 기자가 그냥 사회자한테 처벌받아요. 방문한다까지 그래서 보도가 됐으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 없는 그다음에 뭐 직접 관련 없는 우주 산업인지 뭐 수소 경제냐면서 뭐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수소 트림 만든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제주도 한 바퀴 철도 광역 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을 주고 예. 이렇게 도지사가 민생과 동떨어진 행보를 하니까 제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안 나죠. 아까 문 교수님 지적하다시피 저기 건설업체 붕괴 위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서민들 사는 아파트 경매가 작년보다 60% 더 늘어났어요. 40%도 60% 늘어났고. 뭐 다니다 보면 그다음에, 공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가들. 낙찰가율도 예, 맞습니다. 60%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데 그러면 미래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는 잠시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데 나름대로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쏟아 부어서 관리를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안 하고 우리는 미래 먹거리 외치면서 외국 회사 데려다가 이렇게 저기 재생에너지나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제주도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인지 이거는 분명히 저기 되짚어봐야 되고 여기에다가 서민들이 경제가 팍팍할 때는 행정구역 쪼개는 거 아니거든요. 기초자치단체 부활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시기와 절차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지난 에피소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지사에서 도지사 일정에 맞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게 서민 경제 살리는 행보와 너무나 동떨어진 행보만 하고 있으니 우리 취소. 우리 취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판받는 거 버금가게 오영훈 도지사도 도민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할 것이냐.
절대 다수 이석을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에서는 뭐하냐 이 말이야. 왜 오영훈 도지사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따라서 행보하기에 바쁘고 거기에 대해 대안 제시를 한번 해봤느냐 이 말이야. 행정처에서 개편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해상풍력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별히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야. 수막리 태양광 3만 그루 나무 이식하면서 지금 저 공사도 진척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검증도 하고 비판도 하고 예, 대안도 예.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 상황만 보면 민주당 대통령, 민주당 국회의장, 국회의원이잖아요. 제주도 국회로 비유를 하자면 예. 뭐 도민들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2년 동안 이렇게 묻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도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심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심판이 된다는 건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될 도민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좀 센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면 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의혹을 표현해낼 수 있는데 사실 그 민생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자체의 경제 위기다 보니까 민생 예산이 일회성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 보니 구조적인 문제들이라서 이제 본질적으로 해결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길게 보고 깔아서 해결을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오지사 있기 전에 원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지사는 도 발전을 위해서 그 방향이 잘못됐다고 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건데 원지사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서 대통령 후보 허가권을 얻기 위해서 업자들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업자라고 하는 건 정치업자들을. 그게 내내 제주도 일정은 하나도 안 돌보고 서울을 가서 그 대통령 후보 하겠다라고 내내 6년 7년을 그렇게 홈했는데 마찬가지야. 원희룡 전 지사 옹호할 생각 하나도 없고 비판하는 시각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건 똑같잖아. 아니, 근데 거기 지금 가서 방향의 정치인 문제인 만났다면 거고. 여기는 외국인 백통신혼 만나고 노르웨이 가서 저기 풍력회사 그것이 1년 만나고. 내내 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지금 지역 경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석 때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이제 뭐 그 재래시장이나 이런 지역의 그 골목 상권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면 뭐 20% 30% 이렇게 돌려주거나 뭐 어떻게 그걸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이런 부분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랬는데 실제 지역 예산은 다 삭감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온누리 상품권 3천억을 풀었지만 그게 순식간에 동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 상품권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 화폐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차이가 없는데 지역으로 지역 화폐에 쓸 예산을 지역 화폐 예산을 왜 빵원을 만듭니까? 지역 화폐 예산을 충분히 그 정도 주면 제주도 같으면 탐나는 전이 있을 것이고 지역 화폐 가지고 골목 상권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 안에서 소모하게 하면 되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이런 차원이란 말이죠. 근데 실제적인 내용은 다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온누리 상품권 예산처럼 지역화폐 각 지역에 맞도록 예산을 좀 활용해라라고 해서 놔두면 될 거를 있던 예산을 R&D 예산 삭감해서 좀 내년에 좀 채워줄게 하는 것처럼 지역화폐 예산을 재정 건전성 때문에 다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그럼 전국 서민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역화폐로 나누면 그 지역에서 알아서 그 지역 내수가 돌고 지금 제주도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돈 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은 도는데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재정이나 예산이 충분히 투입이 되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다 서울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익이 제주도 안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왜냐하면 아까 대기업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이런 대기업 중심의 경제가 되다 보니 이익들이 다 서울로 가고 그러니까 오영훈 지사가 대기업한테 저 사업을 그 쉽게 저 승낙하고 이런 거는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희룡 지사나 원희룡 전 지사나 오영훈 지사나 뭐 제주도에 대해서 도대체 아니 그 관심이 둘은 없는 거.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그건 뭐 그럼 따로 비판해도 결론이 똑같은데요. 하나는 법조인이 아니지. 법조인 오로지 법조인. 제가 갈랍니다. 저는 법조인이니까. 아니 이게 참 답답한 게 저희 같은 이제 뭐 그 일반 서민이 봤을 네. 때는 그래도 이제 그 국내 정치를 보면은 뭐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거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향점이 조금 달리 가야 된다 그러면 뭐 정치권은 그렇고 이제 여기저기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뭐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이 수용을 하든 안 하든 이 여부를 떠나서 제주도는 안 근데 나오죠. 지역에서는 안 나오죠. 지사가 방향을 전하면 저 방향이 맞는 건가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의 언론도 굉장히 고민을 안 한다라는 게 제가 언론계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그게 딱 보입니다. 그게 그냥 지사가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예, 지사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고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그린 수소로 가는 게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정작 현실에서는 장사를 못해서 문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뭐 건설업이 특히나 이제 언론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 건설도 뭐 오늘 내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전혀 그분들이 사는 세계와 우리들이 사는 세계하고 층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뭐라고 비판을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이 되는. 맞아요. 예, 좀 이게 예, 이 정치권도 쫄아가지고 지금 우리 고 기자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쉽게 얘기하면 서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고 그래서 잘한다라고 평가하는 것과 잘못된 지점을 비판하는 것과를 반반 섞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고 그걸 공론의 영역으로 끄집어내는 게 언론의 본질적인 역할인데 맞습니다. 지금 언론사는 본인들 생각이 그냥 지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잘하는 걸로 쫙 잘못하고 있다면 잘못하는 것만 쫙 이렇게 맞습니다. 좀 편향된 보도들이 가다 보니까 그거는 언론의 본질에 아주 어긋난 그건 뭐 자질 문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인들의 좀 언론인들도 점점 법조인이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네 맘대로 세상을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서클 안에 있다는 그런, 그 위안감. 그래서 나는 총체적으로 문제니까. 아무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게 그러다 문제점은 보니 서민들이 그 도정의 정책을 접할 수 있는 게 언론을 통해서 접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정에 대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것인데 서민들은 근데 언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면 서민들이 볼 때는 잘됐다 잘못됐다 한 방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잘됐다고 해서 비판적인 관점이 있고 비판을 하면 잘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자꾸 이렇게 지금 편가르기가 되는 대표적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 기초자체 부활해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정 나오고 그냥 뭐 언제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만 그렇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이거 나눠지면 더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나누면 더 어려워요. 시기 선택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저기 도의 예산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긴축 재정 기조지 않습니까? 세수 결손으로 인해서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 배정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서 이거 행정 시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반감된다. 그러면 서민들만 더 어려워진다. 이런 시기적 관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다 대부분이 다 찬성하는 것 부활에 찬성하는 것 같으니까 예, 예. 하면 되지 뭐 이런 단순한 음. 논리로 접근한다. 그래서 지난번 회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충분하게 이게 설명이 돼야 된다. 그렇지. 이게 아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다시 돌아가면 네. 이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거는 일반 도민들이 기사를 읽었을 때 납득이 되게 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풀어줘야 되는데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음.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그냥 그것만 보고 도민들이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걸 풀어서 공론의 영역으로 꺼내놓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언론은 보도자료 보고 공무원 용어거나 예, 맞습니다. 전문 용어거나가 그대로 들어가서 그러면 하면 도민들은 이해 못 해요. 읽어도 네. 모르겠고 개도. 근데 단순하게 이건 행정체제 개편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정책적 문제들이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인들은 이번 추석 때 좀 쉬시면서 좀 스스로 그 언론인으로서의 맞습니다. 자존감과 공익을 위한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도민을 지키는 개의 역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물고 짖고 해줄 수 있는 개의 역할 이게 누굴 지키기 위한 거는 도민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닙니까? 힘없는 약자들을 맞습니다. 지켜주는 예, 예, 그 예. 사람들 얘기를 대변해주는 그런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월급쟁이로서 직업으로서 언론인이 아니라 사회에 공익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하자면 그 두 가지가 저는 똑같이 나오는데 법조인들은 특히 판사들은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약자한테 100원 훔친 사람한테는 형을 주고 100억 훔친 사람한테는 집행유예나 혹은 뭐 벌금을 주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쉴드 치는 거는 법과 원칙이라는 단어를 계속 쓴다. 예, 예. 그 법은 무엇이고 원칙은 무엇인지가 자기들 유리한 것이고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로 쉴드를 친단 말이죠. 그래서 너 왜 그딴 식으로 보도했어 그러면 아니 뭐 제보자 얘기를 해서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럼 제보자가 누가 전문가 A 전문가라고 해. 그 전문가 누구냐 하면 그거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도대체 어느 국민이 그 언론인들한테 알 권리를 줬습니까? 근데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맞습니다. 나온 거를 예, 예, 부여하지 않은 권리를 가지고 스스로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인정을 해줬으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채워가면서 언론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그런 건 안 하고 알 중요한데. 권리만 가지고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스스로 쉴드를 치니까 그래서 그 법조인하고 언론인들이 지금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 법과 원칙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 비판하면서 법조인을 시정일관 법조인 계속 비판을 하는데 참 여기 앉아 있기가 참 계속 면전에서 이렇게 계속 아니 근데 저는 언론 비판하시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저 가슴 깊이 새겨 듣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법조인 네. 얘기할 때 좀 변호사님도 가슴 깊이 좀 네. 지금 판사들 이렇게 보고 나 검사들 365일 들었거든요. 이거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아니 아무튼 아무튼 저 뭐. 더 이상 빨리 길게 하면 안 끝내고 되니까. 가서 말합시다.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추석 자 맞이 막걸리 어쨌든 한 사발. 그 추석 맞이 두 분께서 어쨌든 2024년 허용진 변호사님과 문윤택 교수님의 개인적인 중간 용역 보고서 네. 그리고 이제 제주 사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중간 용역 보고서를 냈는데 최종 용역 보고서는 조금이라도 좀 희망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 그게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네 뭐 잘 됐으면 그거는 뭐 좋겠다. 오지사도 잘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 윤 대통령도 잘해서 성공했으면 예. 좋겠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본질적 바람입니다. 그니까요. 예. 그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아니 그들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게 그들의 존재 이유인데 맞습니다. 그럼 최소한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희망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지금 지옥 같은 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문을 받았던 사람들은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지만 이 고문이 내일이면 끝난다는 게 있으면 견딥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맞습니다. 모르면 고문의 강도를 아, 떠나서 맞습니다. 예. 정신적인 고문까지 들어오니까 육체적인 고문은 내일이면 끝난다 이러면 정신적인 고문까지 예. 견뎌낼 수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고 더 강해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면 버티질 못합니다. 이 정신이 나중에는 다 그래서 아, 맞습니다. 예. 80년대 운동권들이 정신병원 많이 가고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게 다 고문 후유증이거든요. 아이고. 근데 지금 국민들 상태가 그런 지경으로 가고 있다. 운동권이 언제까지 있었어요? 예? 운동권에. 지금도 거의 아, 뭐 이거 운동- 싸움을 거시는 운동- 말씀인데 운동- 운동권에 아니, 언제까지 네, 있었어요? 아, 네, 한번 시비 걸어보려고 했어요. 매번 아니 이거 월드컵도 공식으로 시비 거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공식으로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운동권은 뭐 운동권. 인간이 존재하는 운동권은 존재한다. 저도 운동권에 입학했습니다. 예, 테니스도 치시고 테니스 운동권, 달리기 운동권, 계단 계단 오르기 운동권. 운동권. 야, 운동권 역시. 아닙니까? 심각하게 아, 굉장히 깊이 들어가신 거죠. 예, 굉장히 그 핵심 관계자시네요. 야, 핵심 예, 관계. 핵심 관계자. 운동권 핵심 관계자예요. 야, 요좀 맞히시죠? 예. 자, 아무튼 중간 용역 보고서 좀 우울합니다. 예, 이거 추석 때 좀 밝고 화창하고 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최종 용역 보고서는 조금이라도 밝은 빛이 좀 들어가길 기대해 보면서 변방에서 외치는 정치 소돌이 변정소 19회 추석 연휴 진짜 소돌이 방송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한 번씩은 합시다. 네, 일단 추석 아프지는 네, 마시고요. 정치자들은 예, 예. 자, 그럼 우리 저 변호사님 예, 먼저. 네. 끝내시기 전에 네. 예, 뭐, 그럼 변호사님부터 어쨌거나 내일 모레 즐거운 명절입니다. 모든 시름 다 내려놓으시고 예. 가족들과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어렵더라도 희망을 늘 잃지 마시고 곧 좋아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힘을 좀 내셨으면 이 명절이 더욱더 즐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버티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 좋아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니까 이건 조금 납득이 되네요. 또 예, 예. 네. 아이 고맙습니다. 실제로 어려움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스토리가 있는 분이시 예. 인생 예, 스토리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냥 삶 자체가 지금 전 국민이 힘듭니다. 피폐하고 경제도 피폐하고 그렇지만 그 추석 요 연휴 며칠만이라도 좀 그런 시름들 잊으시고 가족들 서로 도닥이면서 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마음 편안한 한가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도 좀 풍성하게 며칠만이라도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좀 이렇게 잘 버티는 희망을 예. 버리지 않는 버티면 이긴다. 어, 예. 희망을 가진 그런 풍성한 연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프면 죽습니다. 응급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강해 주시고 추석 연휴에 2,000명을 어떻게 좀 없애서 좀 응급실이 좀 왜 안 나오시나 했어요. 좀 잘 돌아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오늘 저 훈훈하네요 두 분. 예, 예. 두 분 참 공방이 없으니까 훈훈합니다. 네, 아무튼 뭐 두 분도 함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즐겁고 뜻깊고 그래도 주변 분들하고 재밌는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저 문 교수님의 일정에 맞춰서 다음 20회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설이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로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면 되는데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